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동아시안컵 리뷰를 해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뭐 얘기는 들어가지고 이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제 경기를 보고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공지겸해서 드리려고 네, 잠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을 3대 0으로 이겼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실망한 거는 뭐 잘 모르겠고, 일단 상대가 중국이었는데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면, 23세 이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저 코로나 시국에 저 고향에서 그 김학범 감독님이 이끄시던 그 올림픽 대표팀하고 우리나라 A 대표팀하고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거기 다 국내파 선수들 나왔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다 있었고 이 프로 레벨에서 볼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좀 많았다고 느낀 게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국 선수들 개인 기량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U23이고 뭐 U20이고 따지고가 아니라 이건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좀 기량이 떨어지는 게 좀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상호 선수가 그 뭐 공을 아예 뭐 안 뺏긴 건 아니지만 드리블 돌파를 하는 걸 보면 뭐 나상호 선수 원래 드리블 잘하는 건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지만 나상호 선수가 굉장히 편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이거는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팀 프로팀하고 한 것만도 못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중간중간 나오는 것들을 보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프로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대표팀하고 붙는다 그러면, 뭐, 상당 팀들이, 뭐 K리그 2 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상당 팀들이 내려설 준비를 해서 나오겠죠. 전력상. 이겨야 되고 뭐 고민이 있다 그러면. 혹은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지도자가 좀 생각이 있다 그러면 한국 잘한다고 하더라. 뭐 대표팀 애들 뭐 유럽 뭐 갔다 온 애들도 있고 괜찮다 그러다. 그러면 저 같으면 혹은 뭐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께서도 그러면 우리가 얘네 팀 상대로 뭐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야 이제 어찌됐든 뭐 리그에 있는 상위권 팀들이든 뭐 혹은 FA컵에서 뭐 K리그 원 팀을 만나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저는 어저께 전반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이게 좀 중론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축구를 하는 팀 상대로 잘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중국이 역습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항상 내려서는 팀들 상대로도 뭐 괜찮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보면 라인 조정을 되게 능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높게 잡아서 압박해서 거기서 이제 역습을 할 때가 위협적인 거니까. 근데 어저께 보면 그 중국 11번 선수가 톱이었잖아요. 그 선수가 뭐 센터 그 서클, 중국 쪽 서클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데 이제 이런 축구는 거의 뭐 사장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없어요, 이런 축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많이 쳐줘서 성남, 진짜 K리그 1에서 성남 가끔 합니다. 가끔 하고 성남도 이런 식으로 내려서는 경우 거의 없고 성남 이런 식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밀리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면 밀리치가 워낙 등은 잘 지고 애가 헤딩은 안 하지만 등은 잘 지고 볼 운반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축구를 할 뿐이지 그 11번 선수 개인 능력하고 이 조합이 됐을 때 중국이 슈팅을 0번 한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슈팅 연계하는 축구는 문제가 뭐냐면 내려선다가 문제가 아니라 슈팅을 연계하는 축구는 골 넣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축구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전반에 당연히 공간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고 여기 이런 팀 상대로는 무리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공 뺏기면 괜히 이제 피곤해지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인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 운영 자체가. 그리고 득점 자체도 뭐 우리가 잘해서 넣었다는 생각보다도 상대가 못해서 넣었다는 생각을 확 주게 만드는. 너무 기가 막히게 공격수였다 그러면 너무 기가 막혔다고 할 만한 헤딩을 해버렸으니까. 저는 그래서 무의미한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어, 선수들 개개인기랑 제가 좀 하긴 했지만 가끔 그 터치 같은 것들 보면 프로 맞냐? 생각 들 정도가 많았어요. 너무 쉬운 미스도 많고, 그, 아마 슈팅 하나로 끝났던 걸 기억하는데 그 슈팅으로 기록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이렇게 막 무슨 서로 겹치고 막 했던 그 장면 보시면 그러니까 뭐 슈팅 때리는 선수 말고 처음에 막 이렇게 흔들었던 선수 있잖아요. 그거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슈팅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첫 터치가 뒤쪽을 향해 가지고 잡아놓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맞나?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우리
한국의 어떤 실력을 보기에도 문제였고, 그렇다 그래서 내려선 팀을 상대로 하는 거로 의미를 찾기에도 잘 내려서지도 않고, 역습이 나오지도 않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상의 위험은 상당히 높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반칙들이 엄청 나왔어요. 하면 안 되는 반칙들. 예를 들면 지나가는 선수 손을 잡는다, 팔을 잡는다, 그런 것까지 뭐 크게 봐서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게 역습할 때 잡는 거랑 본인들이 다 내려선 상태에서 그렇게 잡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뭐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발도 엄청 높게 들어오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피해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과연 의미가 있는 경기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리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욕하게 되는 게 많아서. 근데 이제 뭐 억지로 찾는다 그러면 이제 젊은 어린 선수들이 많이 이제 A매치에 데뷔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뭐 이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표팀에서 어떻게 했냐 이걸 따지기도 뭐한 게, 뭐 프로팀에서 다 잘하고 있는, 소속팀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온 거고, 그 소속팀들도 대체로 보면 뭐 고영준이라던가 그 뭐 김천에서 온 김주성 선수도 있긴 하지만 경기뛴 강성진 선수라던가 대체로 이제 볼 잘 돌리고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 사람, 그 팀에서 왔으니까 저는 뭐 특별하게 볼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뭐 득점 장면 좀, 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가면, 그 두 번째 득점 장면, 첫 번째 건 뺍시다. 두 번째 득점 장면 보시면 그거는 좀 우리나라가 자주 썼던 전술이긴 해요. 이거 제가 그 김진수 선수가 공격 포인트 올릴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벤투 감독이 내려선 팀 상대로 득점을 할 때 그 김진수 선수가 저기 바깥쪽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크로스 올릴 때 가운데 들어오는 거는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였죠? 이번 최종 예선에서도 아랍에미리트전이었나? 그 이재성 선수 득점했던 장면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도 김진수 선수가 반대쪽 측면에서 들어와서 떨어뜨려 준 거를 슈팅이었는지 뭐 이게 내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막 이렇게 때린 거를 이재성 선수가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아시안컵 때도 투르크메니스탄전 그건 확실히 기억해요. 왜냐면 제가 차범근 감독님하고 경기를 같이 봐가지고 그때도 김진수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서 연장전에 득점을 했었죠. 예, 그 경기에서도 이제 김진수 선수가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려서는 팀들 상대로 쓰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를 잘 적중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골 같은 경우는 고영준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주고받은 게 황인범 선수였나요? 그러면서 그 미드필더 선수랑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이제 전진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게 뭐 별거 아닌 장면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원래 해야 상대가 속긴 속아요. 왜냐면 첫 번째 고영준 안에서 들어갈 때는 고영준 선수가 미련 없이 내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주는데 두 번, 세 번 주고받았나? 하여튼 주고받는 동안에 처음에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을 자꾸 리턴을 내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러면, 어차피 리턴 내주니까 붙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가면은 내주기 뻔하니까. 그렇게 해서 느슨해지면 그때 돌아서거든요. 근데 고영준 선수가 처음에 본인이 주고받을 때는 주고받으면서 내주는 것처럼 하다가 순간적으로 돌아서 전진 드리블로 바로 바꿔버렸죠. 그냥 몸을 휙 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중국 수비가 1차 저지선을 완전히 바복을 만들고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쉬웠던 게, 조규성 선수가 최근에 잘하는 게 수비 뒤로 파고드는 건데, 거기 앞에 정확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조규성이 완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죠. 요즘 몸도 커졌고 뒤에서 덤빈다는 말이야. 그렇게 해서 안 될 텐데 그냥 몸으로 제압해버리고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득점 장면들 자체는 되게 좋은 장면들이었는데, 글쎄요, 그 고영준 선수 장면에서는 중국 수비가 좀 느슨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총평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걸 보여주기에도 상대가 너무 약했다, 이렇게 평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리뷰할 거리가 없었다. 그냥 뭐 좋은 장면들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잘해서 그런 건지 얘네가 느슨해서인 건지를 도저히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홍콩전은 리뷰를 안 할 생각입니다. 홍콩은, 홍콩은 여지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보다는 늘 성의가 있었어요. 홍콩은 저는 그래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이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홍콩은 전력에 맞게 항상 준비를 해와요. 그래서 알잖아요. 우리보다 강한 팀이란 걸 아니까 우리가 수비적으로 하고 항상 준비를 해와요. 근데 이제 그 실력 차이가 너무 좀 크게 나는 거죠. 왜냐면 홍콩 리그가 자체가 뭐 인구 자체도 그렇고, 그 어떤 뭐
활성화 자체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그 럭비 자체는 우리나라가 홍콩을 거의 못 이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인정하고 갈 부분인 거죠.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영국의 그 어떤 이 조차지로서 뭐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럭비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축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 성향상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지는 그렇게 막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제 제가 이 경기까지 리뷰를 굳이 해야 될 필요를 이 중국전을 보고 나니까 아 굳이 리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홍콩전은 좀 건너뛰고 일본전 끝나고 해볼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를 좀 더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국전에 의미 두지 마시고요. 네, 일본전을 좀 기다려 보시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